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댓글 썰이 아니고 채팅에서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팅에서 나온 주제인데 좀 충격 먹었어요. 제가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어떤 분이 갑자기 다급하게 이제 그 채팅을 적으셨거든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그 동거래 하지 말라고 늘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 먹지만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와요. 예상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와. 사람들이 왜 당황하냐 하면, 평소에 여러분들 제 방송 썰 들으면 제가 매일같이 돈 거래하지 말라고, 돈 빌리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이 길에 밥 먹듯이 한다는 거 아니잖아. 그런 관련 영상 수백 개 찍었어. 사실 막 비슷한 영상이야. 말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뭐 뉘앙스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으면 제 영상 많이 봤다면, 붕어 형 얘기 들은 대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이라 해도 돈에 있어서 냉정해져야 된다. 마음 먹는데 갑자기 전화 오잖아. 그러면 당황스럽다니까. 그리고 왜 당황스럽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돈 부탁을 안 했던 사람이야.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네. 분명히 이 썰을 적으신 분도, 이 채팅을 적으신 분도 평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부탁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당황하면 사람이. 이성적인 마음 품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근데 이성적인 마음 풀어야 돼. 근데 갑자기 전화 오는 것 치고 희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게 동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평소에 전화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오면 이건 희소식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팔자성어 있어요. 팔자성어. 팔자성어 기억하시면 돼. 이거 좋은 거야. 사자성어가 아니라 팔자성어야. 선자불래 내자불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사람은 오지 않고 갑자기 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갑자기 친한 척 한다고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럼 현영님이 겪으신 건 이 말이 맞는 거죠. 예. 선자불래 내자불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 갑자기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갑자기 연락 오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갑자기. 보통 갑자기 연락 오는 케이스가 뭐 보험가입, 아니면 뭐 다단계, 사기, 돈 부탁, 아니 결혼식 뭐 이런 겁니다.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정이 중요해도 돈이 결부돼 있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돈 앞에서 감은 쓸모 없습니다. 감성.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배신 배반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뭐 똑똑한 사람 배신 안 할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면 배신합니다. 돈 없으면 배신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들과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 의리, 우정 이런 거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봐. 그 사람도 먹고 살만하고 능력 좋고 그러면 나한테 돈 부탁 같은 얘기는 안 하겠지. 근데 그 사람도 쪼들리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도덕이나 이제 인성 이런 것들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돈만 받을 수 있으면 까지고 이 사람 관계 끝내도 배신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자, 아까 그 채팅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생살롱 유튜브로 돈 빌려주면 절대 안된다 는 방송 듣는 중에 정말 1년 전에 학원 개업한다고 그만둔 동료 강사한테서 돈 빌려달라고 전화와서 정말 시겁했습니다. 말씀대로 가족 중에 중병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적은 돈이라도 2, 30만원 아니 10만원이라도 괜찮으니 빌려달라고
간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칼같이 거절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현명한 겁니다. 거절을 잘해야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절을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하거든. 한국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라서 막 집자고 애정으로 호소하면 거절을 못해요.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왜 빌려주냐 하면, 그러니까 빌려주고 싶어서 빌려준다기보다는 정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감성적 이유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내키지 않아요. 안 빌려주고 싶어. 그런데 그간 정도 있고 왠지 내가 돈 안 빌려주면 주변 사람들 나쁜 놈으로 찍힐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얼굴 봐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빌려준단 말이에요. 빌려주고 싶지 않지, 대부분은.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 내가 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할까? 근데 고맙게 생각하면 왜 안 갚겠어요?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고마워 모르니까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말 1년 전에 학원 개업한다고요? 야, 뭐 단과학원이죠, 단과학원. 학원 개업한다고? 아니, 지금 있는 학원들도 지금 존폐이에 올렸는데 무슨 학원이야, 무슨 학원. 뭐, 아니 뭐 대치동이면 대치동? 대치동엔 돈 진짜 많아야 되는데 거의 아파트 몇 채는 팔아야 되거든요, 대치동이면. 1년까지 택도 없어요. 야, 무슨 생각이지? 아, 군포라고요? 야, 학원 개업한다고 하면 대출 많이 받았겠는데? 아니, 요즘에 학생수 줄어들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학원비 못 내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더만. 무슨 배짱이죠? 학원 개업한다 그만둔다. 근데 학원을 개업할 정도 되면 이분이 실력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실력이 좋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잘 가르치는 강사도 학원 개업하면 말아먹습니다. 대부분 말아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뭐 1타 강사는 아니면 있잖아요. 뭐 공무원 강사 중에 좀 실력 좋은 분들도 그 학원 차렸다가 빚 억수로 많이 지고 말아먹으신 분들 많아요.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한국사 쪽에 유명하신 분. 그분도 그런 케이스죠.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면 잘 되고 싶어서 학원을 찾았는데 막상 말아먹고 이제 빚만 잔뜩 지는 거야. 근데 지금도 시기가 더 안 좋아요. 그때는 뭐 인원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인원수가 적어 이게. 적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학원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의 어떤 강사들까지 다 모여야 되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건 내 과목만 잘 가르치면 장땡이야. 맞잖아요. 내 것만 신경 쓰고 잘하면 그만이죠. 강사보다는 교육과가 졸업해서 종교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교직원하기 낫다. 예, 크리스나님 그런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교직원 쉬운 줄 아십니까? 왜 강사한지 아세요? 교육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강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강사하신 분들 중에 교육학과나 사무대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제발 좀 모르면 가만히 있지 진짜. 그거 아세요, 크리스나님? 이런 이제 고인물 있죠. 안정적인 일자리. 뭐 교직원인 아니면 이제 교사 이런 것들은 자리가 점점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협소해지고 있어요. 점점. 들어가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보통 교육 관련은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장소도 엄청 많고 임용고시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뭐 학원 개업한다고 그만뒀다. 이것도 뻥인 것 같은데. 뻥인 것 같아. 왜냐하면 학원을 개업할 수 없어. 학원 개업하려면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요. 보통 학원을 개업한다는 건 보통 있잖아요. 큰 건물 써야 되거든요. 한 층만 써가지고는 안 돼. 보통 한 층을 한 3개 써야 됩니다, 3개. 그러면 뭐 권리금, 보증금 엄청 많이 들어겠죠, 여러분. 월수도 많이 들어가겠죠.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같아. 약간 거짓말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근데 돈 빌려라는 핑계가 가족 중에 중병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것도 뻥이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요즘 웬만하면 CD보험 다 있단 말이에요. 뭐 CD보험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중병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 뇌졸중 같은 게 아닌 이상은 보통 대부분의 중병은요 이미 오랫동안 병이 지속된 경우예요. 그러면 학원 다니기 전에 중병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도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중병이 생긴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가족 중에 중병이 생겼지 알고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 멀쩡해. 건강하셔. 그러면 씨.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이 자신을 팔고 돈을 빌렸다는 거 알게 되면 뭐라 생각할까, 과연?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부모님이 아픈 게 아니라 작은아버지가 아프다고 했는데 아니 작은아버지 아프면 작은아버지 식구들이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맞잖아요.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지. 왜 가족 놔두고 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거야? 본인 아까님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진짜 이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썰을 가지고 이 사람 대입을 해보니까 야 이 사람 얼마나 진짜 나하고 나서 헛짓거리 많이 한 거야 이 생각 안 들어요? 야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야 어떻게 사람이 여기까지 망가지냐.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냐면 갑자기 돈을 빌려다고 하면 얼마나 사정이 딱히 돈을 빌려줄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헛짓거리 했길래 돈을 얼마나 엉뚱한 데 갖다 썼길래 돈이 없을까. 이 돈도 없어가 돈을 빌렸을까.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웬만큼 한심하게 살아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돈을 벌잖아. 돈을 벌면 웬만큼 뻘짓하지 않은 이상은 그 돈이 모자랄 리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빌리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뻘짓거리 한가, 여러분.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길래 그 월급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 합리적인 추론을.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딱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지 못 받는다. 단칼에 거절해야 돼요. 네, 단칼에. 이런 모습 많이 보여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혹시나 뭐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화 오더라도 예, 좀 돈 부탁이 있으면 단칼에 거절하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